Hi, how are you doing? Welcome back to Grammar Points. Today, we pick up where we left off in part 1 and continue to talk about the adjectival use of infinitive as modifiers. 지난 파트 1에서는 to 부정사가 수식어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용법은 주로 관계절의 생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관계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므로 축약된 부정사는 그와 같은 역할을 이어받아서 형용사적인 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약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절이 주절보다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이런 경우는 대개 양상조동사가 위치하는데요. 그런 경우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관계사를 생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관계절을 축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가 생략되어 줄어들어야 축약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의미상의 주어조차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표기를 하지만 가능한 한 생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약을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관계절을 투부정사로 축약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 구조가 단순화되었다. 관계절이 있으면 관계절이 내포문이라서 복문이 되지만 그것을 투부정사로 축약하면 단문이 되니까 시제절의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축약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문법 요소, 다시 말해서 단어가 단순화된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관계절을 축약하는 경우 투부정사는 관계절보다 적은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예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 found a house which I would buy. 이것은 I found a house to buy로 which I would buy 관계절이 to buy로 줄어들면서 여기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축약된 그런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I built은 과거죠.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과거이고 이 관계절이 더 지난 일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I have a house to build는 틀립니다. 이건 아마도 쉽게 예상하는 것처럼 투부정사는 항상 미래적이고 이례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말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상의 주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which I will buy에서 I가 주어하고 동일한데도 for me to buy 이렇게 써놓으면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당연히 이 for me를 빼면 맞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절을 축약하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을 만듭니다. 이 경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관계절,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관계절, 관계부사절의 축약이 세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관계 형용사 같은 경우는 절대로 생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 형용사가 들어가서 축약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방대해서 이 한편으로 다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절의 축약을 보고 이 두 개는 묶어서 파트 3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의 축약.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가운데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투부정사로 바꾼, 축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먼저 오늘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절을 봅니다. 이 문장을 보세요. We need a house which we will live in. 이 말에 which we will live in. 여기서 which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생략이 가능한 것이죠. 이 경우에 we가 동일하니까 빠지고 이것은 to로 사라져서 to live in 이렇게 축약이 된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I want something that I can eat. 마찬가지로 that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이 가능하고 I 주어 같으니 가능하고 can eat가 to eat로 비시제절이 되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을 축약해서 투부정사로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의 일부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절을 축약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축약 현상을 보면서 앞서서 언급한 관계절 축약의 조건을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관계절이 주절보다 미래적인 의미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관계사를 생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요. 특별히 오늘은 그중에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아래에 나와 있는 예는 축약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I saw the house which I lived in. 이 lived in이란 말은 saw 이전의 시기겠죠. 그러니까 미래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이건 틀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There is a hill which a white house stands on. 이것이 현재, 이것도 현재이지만 사실상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서 있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는 어떻습니까? 조동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략이 안 된다.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생략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다. There is someone who will do the job. 이것이 who가 뭐죠? 주격 관계대명사이고 생략할 수 없는 것인데도 There is someone to do the job. 이런 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략이 되지 않는 관계사가 있는데도 생략이 된 것이지요. 이 궁금증은 일단 보류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부분은 파트 3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취약이 돼서 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있는 관계절이 to 부정사로 취약되는 경우로 논의를 제안합니다. 취약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부분입니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 또는 주절의 목적어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나오는 명사와 동일하지 않아서 축약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봅시다. Bring me something which I can drink. 여기서 I라는 말은 요것의 주어인 you는 아니지만 목적어와 같습니다. 이 경우에 I를 써서 for me to drink 이렇게 쓰면 틀리고 빼고 bring me something to drink로 해야 된다. 축약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문장 I brought water which he can drink. 여기서 he이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I brought water to drink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마실 물이 되어버려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for him to drink라고 표기를 해 주어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여기서도 네 글자, 여기서도 네 글자니까 아니 네 글자가 아니고요. 단어가 여기도 네 개, 여기도 네 개니까 축약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시제절이 비시제절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축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축약은 단어 수가 줄어들지 않아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가급적 줄이되 이것을 줄여서 의미가 바뀌는 경우에는 표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절이 투부정사로 취약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이 과정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I need a pen which I can write with. 여기서 which는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그것을 생략을 하고 나머지는 I can write with에서 I가 동일하니까 지우고 can write with를 to write with. 비시제절로 이렇게 바꾸어서 to 부정사로 취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요 with를 빼면 안 됩니다. I need a pen to write. 그러면 틀린 문장이고 I need a pen to write with. 그래야 맞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하죠. 요 관계절에서 with가 빠지면 I need a pen, I can write란 말은 잘못된 말이죠. 관계절에서 with가 있어야 하듯이 관계절의 축약이 to 부정사이니까 to 부정사에도 with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I need a pen to write는 환원을 하면 I need a pen which I can write가 되는데 which I can write가 비문이므로 결국 I need a pen to write도 비문이다. 이걸 축약한 것도 비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안 되면서도 축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자리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전치사 바로 뒤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있을 때에는 생략이 가능하지 않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정상적인 경우 I need a pen which I can write with. which I can write with. 이것을 I need a pen to write with.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는 거고요. 그런데 I need a pen which I can write with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B번에서 보는 것처럼 I need a pen with which I can write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which는 생략이 되질 않지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with which to write 이렇게 축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전치사로 끝나는 그러한 형태, a house to live in, a hotel to stay at, a topic to write on, 이런 경우에 in which, at which, on which 이렇게 되면서 to 부정사가 쓰이는 그러한 예가 계속 나타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요 뒤에서 which는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생략을 안 하고 그리고 to 부정사를 썼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관계절 축약의 조건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니까 이와 같은 것은 분명한 예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in which, at which, on which 이런 형태에서 which를 생략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에서 which를 생략하지 않고 a house which to live in, a hotel which to stay at, a topic which to write on 이렇게 which를 쓰는 경우에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which 자체가 생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which 자체는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which를 생략할 수 없는 위치 어디입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는 그러한 형태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것이 생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a pen which I can write with, which I can write with 이 다섯 개의 단어가 a pen with which to write, with which to write 네 단어로 단어 수가 줄어든 축약이요. 또 문장 구조가 복문에서 단문으로 줄어든 축약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나는 관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축약과 의미상의 주어 표기 이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주절의 명사와 다른 의미상의 주어는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I found a house which he can live in 에서 he와 he가 표시가 돼서 for him to live in 이 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를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바로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경우에 in which to live 이렇게 in which를 다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나는 관찰을 하게 됩니다. 주절의 명사와 다른 의미상의 주어도 표기하고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서 관계대명사를 생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I found a house in which he can live in 여기서 he라는 것은 주절과 다르니까 for him으로 써야 되고 in which는 그대로 가져와서 in which가 됐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데 이 둘을 다 합해서 이렇게 썼더니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 됐습니까? 틀린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절을 to 부정사로 바꾸는 것은 축약, condensing 또는 contraction입니다. 줄이는 방법이죠. 그런데 in which he can live in 여기서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옵니까? 6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를 축약하는 것을 보십시오. in which for him to live in 단어가 어떻게 되죠? 7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축약이 아니라 늘어난 형태입니다.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표기하고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다 나오면 오히려 단어 수가 늘어나서 축약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축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to 부정사가 형용사절을 축약한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관계절 축약의 조건,
두 가지를 얘기했죠. 사실은 뭐 세 가지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관계절이 주절보다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주로 양상조동사 can, may, will, shall 혹은 이것들의 과거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사를 생략할 수 있어야 된다. 다만 여기에는 큰 예외가 있는데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예외이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뭐 세 번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는 가급적 표기하지 않는데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표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를 표기하고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다 나타나는 경우, 다시 말해서 in which for him to live in, 여기서 in which가 생략이 안 된 상태로 나타났고 for him 의미상의 주어를 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취약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것이 취약이 되지 않고 투부정사로 바뀌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명백하지요. 이건 취약이 아니라 오히려 단어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취약의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취약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 하나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의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는 없다. 이거 하나만 머리에 기억을 하시면 왜 없는지도 알게 될 것이고 그 없는 이유는 이것이 취약이라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도 알 것이고 이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면 오늘 이야기의 대부분을 다 끄집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관계절 취약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경우 또 관계부사가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오직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부분만을 다뤘습니다. 파트 3 다음번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이어서 동격명사절도 취약이 된다. 동격명사절은 관계절이 없는데 그것도 생략할 수 있는 관계절이 없는데 어떻게 취약이 되는가? 명사절이 취약이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형용사적 용법인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궁금증을 모아서 파트 4에서 다 해결하도록 하고요. 또 향후 파트 4가 끝난 뒤에도 명사적 용법이나 부사적 용법 이걸 다 논의를 해서 어떠한 투부정사를 보았을 때에 이 투부정사의 용법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도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Okay, so much for today. I'll be back with part 3 of condensing relative clause to infinitive. Have a good one.